손꼽히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런던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런던은 여전히 중요해요. 런던은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런던은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사실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지장이 없는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영국 사람들은 영어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해마다 영국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도 아마 수십 년 동안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영어 장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은 식민지의 총독으로서의 성실함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참 뻘짓을 많이 하고 왔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한 연설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상투적인 프로파간다에나 나올 만한 말이에요. 미국은 뭐 자유세계의 지도자고, 미국이 그동안에 뭐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고, 자기는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말하자면 1970년대에 한국에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 6분 전국 무슨 반공 웅변대회에 가서 하는 그런 정도의 원고지, 우리나라의 국격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원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영국 얘기인 거죠. 영어. 영국은 영어 장사를 한다. 사실 영어 장사가 되는 이유가 대영 제국이 세계의 판도를 키워놨기 때문에 영어가 세계의 주류 언어가 돼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그것도 대영 제국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제 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국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런던의 중심 중의 중심은 The City of London이라고 하는 구역입니다. City of London.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런던이라는 도시 안에 City of London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은행가입니다. 은행가, 증권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영제국 시대부터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제일 강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돈줄들이 영국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날의 세계의 가장 큰 말하자면 금융시장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일 큰 거는 이제 미국이 중심이었고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은 미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뉴욕이죠. 뉴욕의 월가로 돈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 바로 런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자기 돈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끌어들인 돈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의 먹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영국이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여서 G7에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Made in England가 또는 Made in Great Britain, 즉 영국제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 강의에 나오기 전에 잘 보니까 영국제 물건 하나도 없어요. 제 집에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만약에 있다면은 런던에서 인쇄된 펭귄북 그런 정도가 아마 한두 권 있을 거다. 그런데 영국이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중요한 나라인가? 그것은 결국 돈 장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대영 제국의 화려한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영국은 사실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것은 19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에는 그야말로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세뮤얼 존슨, 18세기 인물인데 그는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런던을 싫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분명히 삶에 지친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가진 사람이라면 런던을 싫어할 수가 없다. 그만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는 영국은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영국을 이끌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중산층이었죠. 그 영국의 중산층은 당연히 명문 학교에서 길러진 인재들이었어요. 그 영국의 명문 학교라면 여러분 어떤 학교가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종류의 학교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하나는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지만 학교는 사실은 다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인데 말하자면 공공의 교육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튼 스쿨, 해로우 스쿨 그런 학교들 생각나시죠? 처칠의 전기를 읽어보시면은 그 해로우 스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로우나 이튼 출신이 아닌 영국의 유명한 작가,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영국의 유명한 군인은 거의 없다. 그런 명문 학교를 통해서 그 퍼블릭 스쿨이 영국에 한 10서너 개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세계 최고의 중산층이 길러졌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퍼블릭 스쿨을 졸업한다면은 대학을 갈 거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대학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학이 두 개쯤은 있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가 있잖아요.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그래서 이제 그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영국 총리의 대부분이 다 나왔고 영국의 중요한 학자들, 중요한 인물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좋은 학교가.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좋은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서울대학교라고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학과가 법학과라고 하는데 서울대학 법학과 나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씨도 그렇고 그 전에 또 누굽니까? 무슨 나경원 씨도 그렇고 아주 실망스럽기 그지없어요. 교양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다. 세계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을 대고도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 이건 우리 교육에 굉장히 구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 서울대학만의 문제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동안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아주 놀란 일이 있어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옥스퍼드나 그 케임브리지에서는요 20세기 초까지도 오후에는 강의가 없었어요. 오전에는 강의가 있어도 오후에는 강의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1980년대, 90년대에 독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하면서 보니까 거기도 오후에는 중고등학교에는 오후에 수업이 없어요. 그럼 뭘 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전부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또 작품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가의 힘이 만들어졌다. 스포츠를 했다, 그들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정말 좀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이 콩나물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북한보다 수십 배의 경제력을 가지고도 북한보다 2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도 맨날 발발 떨면서 미국 사람들 바지가랑에 매달려서 형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잡혀 먹습니다 하고 발발 떤다 이거죠.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국은 19세기에 세계 최강이었고 그 찬란한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산다. 그 유산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 7강을 얘기할 적에는 대영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어떻게 흘러왔나 하는 것을 한번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영 제국 하면은 대영 제국을 상징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 왕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료 화면에서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과 지금 곧 대관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찰스 왕,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참 사실 어찌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죠. 영국이란 나라는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회주의가 발달한,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이 아직도 공화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은 보면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직도 왕국의 체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왕이 다스린 나라, 게다가 영국에서는 귀족의 칭호, 귀족의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심의 중심이 된 나라를 생각하고 신분이 폐지된 나라를 생각하고 왕이 없는 나라를 생각하는데 영국은 왜 이렇게 아직도 왕실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영국 사람들은 왕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폐지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영국은 왕국이어야 되고 영국은 왕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영국 왕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건 뭐냐면 영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국가적 통합이 되질 않았어요. 국가적 통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국가적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영국 왕실입니다. 그 영국 왕실은 어떻게 해서 국가적 통합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날의 영국의 왕, 그리고 왕의 자손들은 과거에 있었던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왕이지만 웨일즈나 스코틀랜드의 왕족과 여러 차례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피가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이 되듯이 그렇게 융합이 된 것을 상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영국 사람들은 영국에 살아도 잉글랜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를 여전히 낯설게 생각한다. 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웨일즈는 좀 덜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피로, 전통으로 융합시켜주는 존재가 영국 왕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찌 보면 참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한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